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 지표가 심상치 않아요. 내년 집값도 폭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이게 부동산 114에서 취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463가구가 내년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보다가 무려 34.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보다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물량도 말입니다. 올해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올해 물량이 31,211가구였거든요. 그 전년도는요 49,359가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9년은 5만 가구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3만 가구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년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서울에는요, 서울 아파트는 적어도 4만 5천 가구 이상이 공급이 돼야지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4만 5천 가구 정도. 그런데 지금 2만 가구가 되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절반도 안 되면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한다는 이야기예요. 폭등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조사를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물론 이 한 지표만 가지고 집값을 다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재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의 지표를 보면 내년 집값도 폭등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2018년 대비 2018년 대비 전국에는 46만 3,574가구를 공급했는데 2022년에는요 29만 3,090가구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7만 가구 이상 줄어든 수치죠.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도 2018년에는 37,468가구예요. 그러다가 2019년에는 4만 9,084가구고요. 2020년에는 4만 9,359가구. 이게 폭락했어요. 폭락. 2021년에는 3만 1,211가구. 2022년에는 2만 463가구.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서울은 완전히 급전직하에 급전직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 지표로 봐서는요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줄어든 물량도 보면 2020년 대비하면요 거의 뭐 얼마나 떨어졌나요? 5만 가구로 잡았을 때 60% 떨어진 건가요? 2만 가구니까.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급에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법으로 묶고 게다가 형벌로 조지고, 형벌로 조진다는 게 이게 참 여러분 참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형벌 만능주의가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참 창피해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벌로 다스린다. 물론 법치주의가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이긴 하지만 너무 가혹한 형벌이 오더라도 이거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어쨌든 내년 집값도 장난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도 안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 집값 보세요. 수도권 집값이 0.39예요. 주간 0.39씩 올라간다는 건 진짜 많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전국 집값도 0.30이고요. 서울 집값도 강남이든 강북이든 다 올라갑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0.20이고요. 강남은 0.2입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물량이 공급이 더 줄어든다면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실해야.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서 재건축에 대한 일반 물량 나오는 거 보면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형편없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2018년에는 서울 재건축 일반 물량이 3,46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75가구예요. 이 말은요,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지금 3년이 지나니까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저는 경제정책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경제정책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참 많았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경제정책이 오로지 묶는 데만 정신을 쏟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동산은요,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공급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당분간 떨어진다, 폭락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금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를 보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는 그만큼 공급이 줄어드니까 다른 식의 공급 방안을 마련해내지 않는 한 집값은 내년에도 폭등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렇게 지표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